언론이 국가 권력은 아니죠 이제는. 예전에는 거의 국가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적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또는 자의반 타의반. 그로부터 노연하고 나서는 완전히 시장 권력으로 왔어요. 사실상 지금 시장 권력이죠. 여론 시장 또는 뭐 정보유통 시장에서 굉장히 큰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 권력은 아니죠. 결국은 언론이 시민 권력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시장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황현희 씨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좀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고민이 그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옥석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 권력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민 권력으로 될 수도 있는 언론사들도 있거든요. KBS 같은 공영방송, MBC 이런 데들은 시민 권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소유구조 자체가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도 지금 특별한 이 자연인이 주인으로 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데들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고 독자들 시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시민 권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이런 건데 혹시 어떤지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었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데는 영향력을 차단하고 싸우고 무력화시켜서 그 해악이 덜 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싸운다 우리가. 그러나 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지적하되 때로는 격려하고 협력하고 이런 노력을 시민들이 한다면 어차피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거는 세력을 약화시키고 가능성이 있는 데들은 글로 가도록 비판 지적 고무 격려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할 수는 없을까. 그 이제 지금쯤 그 한번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가지고 온 가장 그 제시한 가장 절박한 과제가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한 방향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우리가 좀 지지하고 선택과 집중하자 이건데 과거부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중동이라고 묶어 가지고 또 비판을 해온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온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있는 정말 근본적인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관행들을 한번 지금 쳐내는 관행이란 말은 적폐잖아요. 적폐죠. 지금까지 계속 잘못된 관행은 적폐죠. 잘못된 관행.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를 그냥 계속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언론 개혁 차원에서 참 언론 개혁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민 영역에 소속되는 길에 나가지고 이거는 정말 시장과 시민의 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요. 어려워요. 이게 뭐 선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칼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처럼 제도를 싹 바꿔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도 바꿔야 되고 잘못된 관행도 없애야 되고 하는 이런 건데 몇 가지 그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만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 화두로 제가 지금 던지고 싶은 건데 이제 저 엄청 많이. 많이 준비 내가 해왔는데 좀 20%밖에 말 못했다니까. 끝나서 주시면 안 돼요. 떠보시죠.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왔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아주 제가 늘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언론의 생명이 영혼이 신뢰도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너졌다면은 상품으로 치면 불량 상품인데 그렇죠. 그럼 망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망하는 언론이 나와야 돼요. 왜 망하는 언론이 한국에는 없나. 신뢰를 잃으면 개그맨이 안 웃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연기자인데 연기를 못해. 그러니까 그 코너는 잘라야지.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우리가 왜 지금같이 신문 방송 안 망하느냐.
특히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종편 다 망한다라고 필망론을 수도 없이 이야기한 사람인데 안 망해. 안 망해요. 제 입장에서는 특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특히 신문과 관련해서 되는 거는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광고하고 협찬 그러니까 신문의 목줄인 돈줄인 그렇죠. 광고 협찬이 PPL, 매우 비정상적으로 집행됩니다. 그 약탈적으로. 약탈적이고 영업하죠. 배정이죠. 예. 이거는 할당이지 무슨 광고 효과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삼성전자 국내 매출액이 10%밖에 안 됩니다. 예. 네. 해외 매출이 90%예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내 광고할 필요가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잖아요. 제일 큰 광고주잖아요. 예. 제가 현대자동차 홍보실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한 말을 전해 들었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니 길에 굴러다니는 게 현대자동차고 기아자동차인데 뭐하러 광고를 뭐하러 광고하느냐. 그러네요. 조금만 하면 되지. 그런데 하거든요. 보험이죠. 예. 안 주면 두드러 패니까. 예. 그래서 이 광고 배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연말 되면 월말 되면은 그냥 이 대기업들이 뭐 조중동 얼마 딱 주고 그러니까 광고를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 광고 효과가 있는지 진짜 신경도 안 써요. 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돈 주고 마는 거죠. 그냥 돈을 듬뿍듬뿍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런 옛날에 저 술집 사장님이 조폭들한테 돈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뭔 대가로 주냐 하면 사고 안 치는 대가로 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게 지켜달라죠. 이런 예. 종류의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의 그런 생명줄인 광고와 협찬의 집행이 이런 식으로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으로 괴이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이게 과연 온당하냐. 반체제네 반체제. 그래요. 이 명분은 광고주만 반자본주의입니다. 그럼 돈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은 안 되는지 네. 김영란법에는 위반이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정말 네. 법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제대로 따져봐 줬으면 좋겠다.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아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 자전거 주고 그랬던 거군요. 그럼요. 그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예, 두 번째는 정부가 또 많은 홍보 정책비를 지급하잖아요. 중앙정부도 하고 지방정부도 하고 예. 공기업도 하고 지방의 국립대학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 이런 거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 없애버리죠 뭐. 아니 이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 정부 정책 홍보는 우리 알리려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못하러 거기다 광고를 한대요. 그다음에 관공서나 회사에서 신문들 구독하잖아요. 예. 맞아요. 보지도 않는 신문. 이런 거 혹시 거기에 강제 구독성은 없는지. 그렇다 이거는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관공서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신문을 갖다 놓고 보는 이런데 혹시 강제성은 띄는 게 없는지 이게 또 그 없애야 돼요. 예. 제가 무슨 신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광고를 우리 회사에다 넣으려면 신문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부씩 이렇게 확장하게. 집에 가고 확장하게건 100명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저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기자실 운영하는 게 저게 과연 맞느냐. 이제 저거를 없애려면은 저것도 정부에서 없애라 그러면은 참여정부 때 얼마나 난리가 났죠. 난리 나죠. 진보 보수 불문하고 모든 언론이 네. 다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제 저것도 시민의 압박, 감시, 끊임없는 문제 제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저 자신이 피해자였습니다마는 검찰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그 법에 형법 128조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 어긴 사람 정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를 했는데 그 기사 쓰는데 협조하는 사람까지 다 고소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고소하고 내부화시켜서 수사하고 내부화시켜서 기소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만약 그 허위 보도에 대해서 몇십 건 고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문 사설이 뭐라고 나설지 뻔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총장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던데 그래서 뭔 얘기하다 얘기 나왔죠. 공수처. 아, 공수처가 되면 검사가 돼가지고 불법 피의 유출 피의 사실 공표하면은 예.
단 한 건이라도 뻔보기로라도 뻔보기로 하나 나오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처럼 기소할 때 브리핑하면 돼요. 그렇죠. 브리핑하면 기소할 때요. 브리핑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송 교수도 이야기하셨는데 맞네요. 예.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이게 돼요. 말이 돼? 이게 무슨 기소감이야? 이런 것도 하고. 질문이 그렇죠. 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검찰이 수퍼갑이 되고 기자가 정말 아주 을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주는 기사만 목이 매달려 있다면은 거기서 기자가 검찰한테 문제 제기를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길냥이 밥 주듯이 하더라고. 그래. 던져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문제 제기하면 왕따 당해요. 아.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국정농단 특검. 특별법에 네. 거기에 보면은 정례 브리핑을 브리핑하도록. 통해서 그러니까 걸핏 하면 이제 이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민이 알 권리 하잖아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지 의혹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진실을 아는 과정은 이렇게 이것도 햇빛 정책입니다. 음습한 데다 두지 말고 끄집어내 가지고 햇볕을 쬐이자. 햇빛을 쪼여 가지고 거기서 브리핑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보다는요. 사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신문은 대통령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 대통령은 당파성과 정치라는 족쇄에 구속되어 있고 단지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게 누가 한 말 같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이게 조셉 퓰리처가 한 말이에요. 퓰리처가. 퓰리처상 할 때 그 퓰리처. 그 퓰리처. 물론 퓰리처가 이제 말년에 반성 많이 하고 재산 털어가지고 이제 퓰리처 상도 만들고 콜롬비아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도 만든 거예요. 네네. 언론이 권력화되는 거는 사실 막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뭐 뉴욕 타임즈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월스트리트 모독 보면 루퍼트 모독 보면 그렇고 우리나라 뭐 저기 조중동 뭐 오너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어렵고요. 특히나 없죠. 신문 같은 경우는 지렛대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고요. 반면에 종편 같은 경우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해야 돼. 종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방송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 하나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는 안 되지. 제일 형편없는 거 하나라도. 하나를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좀 난리가 날 건데요. 것 같긴 해요. 예. 난리 안 나고 어떻게 개혁이 돼. 그런 방식보다는 처벌보다는 특권을 없애는 방법은 특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그게 특권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자격이 안 되면 없애는 게 맞죠. 자격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그게 문제가 종편 허가 과정에서 그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왜 서너 개를 지정하려고 그러냐. 하고 싶은 사람 다 줘라. 차라리 다 줘라. 차라리 다 줘라.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요. 이번에 이제 계속 알릴레오도 하실 때 홍준표 대표가 기부금 왜 자기는 받으면 안 되고 왜 알릴레오는 받냐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한 이야기 뉴스 같은 것들을 아무나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요. TBS도 계속 뭐 국감에서 왜 뉴스 하냐고 그러고 그죠? 또 선거 시기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여론조사 같은 거 일정 뭐 시간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떠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남아 있는 게 언론의 자유가 소수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만의 자유. 언론사만의 자유고 기자들의 자유이지 시민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개혁 말씀하셨는데 언론 권력 혹은 언론의 개혁을 놓고 보면 되게 비관적이에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스스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저널리즘 전공자이면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언론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문제로 놓고 보면 언론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언론이 없던 아테네에서도 민주주의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완벽하게 주자. 알릴레오에도 주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뭐 여론조사 제대로 하기만 하면 누군지 공표하게 하고